올해 안에 이거 안 하시면 국민연금 진짜 확 깎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깎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나는 꼬박꼬박 냈는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 커뮤니티가 이 소식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고 있는데 조용히 줄어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60 넘었어. 이제 연금 받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60대, 70대 시니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딱 한 가지를 놓치면 내년부터는 같은 상황이어도 연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 가짜 정보 헷갈리는 말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겠어 하다가 나중에 고지서 보고 그제야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연금과 복지를 상담해온 복지 전문가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연금을 깎아먹는 숨은 요인 하나를 딱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어르신이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왜 연금이 줄어든다고 연락이 온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시점 하나를 놓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연말정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시기 정리 시점 하나로 앞으로 받는 연금이 몇십만 원씩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영상 중간에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3가지와 출생 연도별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올해 손해만 최소 수십만 원입니다. 댓글로 출생 연도 남겨주시면 내 상황에 맞게 설명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노후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구조 아닌가? 왜냐하면 평생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이 어떤 큰 실수도 아닌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자기 연금이 왜 줄어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68세 박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은 선생, 난 연금 잘 받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왜 금액이 이상해?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중요한 건 박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체도 없었고 불법 소득도 없었고 연금 신청도 정상적으로 하셨습니다. 단 하나 작은 변화 하나를 본인도 모르게 지나쳤을 뿐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 박 어르신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왜 내 연금이랑 상관이 있어? 맞습니다. 이 지점이 시니어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행동이 행정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소득 변화로 잡힙니다. 더 답답한 건 공단에서 미리 전화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을 넘으면 아무 말 없이 감액부터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왜 줄었지? 그제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보낸 생활비, 잠깐 한 알바비, 보험에서 받은 소액 환급금, 월세 보증금 일부 조정. 이런 것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그건 푼돈이지. 하지만 행정 계산에서는 그 푼돈이 연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득이 늘었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데 시스템은 소득 증가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바로 그 불안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어떤 금액부터 바로 감액으로 이어지는지 기준표 없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딱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도 이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연금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내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례입니다. 63세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74만 원으로 떠 있어서 난 문제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첫 달 연금이 68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딱 6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김 어르신은 공단 실수인 줄 알고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작년 말 지인 부탁으로 잠깐 도와주고 받은 알바비 55만 원. 김 어르신 본인은 그거 한 번 받은 푼돈인데 이미 기억에서도 지워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계산은 달랐습니다. 이 55만 원이 연간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어르신의 연금 기준선이 경계성에 있었는데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겨버린 겁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소득이 기준보다 약 38만 원 초과. 이 정도면 감액 대상에 정확히 걸립니다. 그 결과 월 6만 원에서 8만 원이 바로 감액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감액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6만 원 곱하기 12개월, 연간 72만 원 손실입니다. 이 돈이면 1년치 관리비입니다. 손주 학원비 6개월치이기도 합니다. 김 어르신이 그냥 푼돈이었어라고 말한 돈이 행정에서는 이렇게 큰 손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런 사례 특별하지 않습니다. 상담 오는 분 10명 중 8명이 바로 이런 이유로 연금이 깎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나도 작년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 생각 스치셨다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어떤 금액부터 바로 감액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하시면 여기까지 들은 게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로 이어졌던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진짜 실수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몇 가지 실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앞서 말씀드린 소액 입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낸 10만 원, 손주 용돈으로 들어온 5만 원, 지인에게 잠깐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 이런 돈들 우리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게 봅니다. 무조건 통장에 찍히면 일단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득이야 라고 억울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들어온 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보험 환급금, 전세 보증금 일부 조정, 잠깐 도와주고 받은 일당. 이런 돈들이 연말에 한 번에 들어오면 연간 합산해서 감액 기준을 넘기기 딱 좋습니다. 본인은 일시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은 연소득 증가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소득은 나랑 상관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판정 기준은 부부 합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잠깐 일해서 받은 돈, 택배 도와주고 받은 수당, 퇴직금 일부 정산까지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변화 없는데 왜 감액이지? 라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산 변동은 연금이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를 바꿨거나 회원권을 갱신했거나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잠깐 오른 경우 실제 소득은 없어도 평가 방식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신청 시기 놓치기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올해 안에 정리했느냐 연말을 넘겼느냐에 따라 연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때 할 걸 땅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실수들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실수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올해 안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만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연금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갈라지는 결정의 분기점.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절대 그냥 안 넘겼을 텐데요. 연금 감액은 갑자기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대부분 정리하지 않고 넘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야 할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올해 들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연 단위로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억에만 맡길 것인가. 기억에 맡긴 돈은 대부분 기준을 넘긴 뒤에야 존재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배우자에게 들어온 돈이 내 연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설마 나랑 상관 있겠어라고 넘길 것인가. 이 선택 하나로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보험 환급 알바 일시 입금처럼 한번 들어온 돈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끝난 일이라고 지워버릴 것인가. 행정은 끝난 일을 지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선택입니다. 공단 상담을 그냥 한번 듣고 말 것인가, 아니면 상담 내용을 문자로 남겨둘 것인가. 이 차이가 나중에 감액됐을 때 이의 신청이 되느냐, 아예 포기하느냐를 갈라놓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올해 안에 한 번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 가서 보자고 연말을 넘길 것인가. 같은 조건이어도 연말을 넘기는 순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리하면 연금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미루면 깎인 뒤에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음은 이 선택이 출생 연도별로 어떤 결과 차이를 만드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상담 중에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좀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유리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의 준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계산 방식이 점점 더 촘촘해진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됩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가던 소액 입금 일시 수입도 이제는 더 정확히 잡힙니다. 이 말은 곧 나는 푼돈이라 괜찮다라는 판단이 앞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기준을 정리해 둔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연말을 넘긴 사람의 차이가 내년부터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특히 지금 60대 시니어분들은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지금 기준을 맞춰두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지만, 놓치면 감액된 기준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금과 관련된 판단이 사후 설명보다 사전 기준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왜 줄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바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모르고 넘기면 손해, 알고 준비하면 방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는 점점 까다로워지지만 대신 준비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정리, 신청 시점 조정, 배우자 합산 관리 같은 것만 제때 해두어도 같은 연금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금은 운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변화를 출생 연도별로 나눠서 지금 내 나이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완전히 갈리는 실전 대응 전략.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그래서 내 나이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제도 안에 있어도 출생 연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손해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먼저 60에서 62년생입니다. 이 연령대는 연금 개시가 이미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의 핵심 전략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깎이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소액소득, 배우자 변동, 일시 입금을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감액된 기준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63에서 65년생입니다. 이 연령대는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정리하면 연금액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놓치면 불리한 기준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단기 알바비 보험 환급금, 부모 상속금처럼 일시적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감액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66에서 69년생입니다. 이 연령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담도 크지만 반대로 말하면 연금을 받을 기간도 가장 길어집니다. 지금부터 연소득 흐름을 정리하고 입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향후 감액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아직 멀었다는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어르신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어느 세대인지 그리고 그 세대에 맞는 전략을 지금 실행하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연금을 지킬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연금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 것이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느냐, 알고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연금을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감액되고 누군가는 같은 조건에서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흐름 한번 정리하고 시점 한번 점검하고 기준을 미리 맞춰두는 건 그 작은 차이입니다.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지킬 수 있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올해 안에 기준을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냥 넘기면 그때 할 거리라는 말이 고지서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채널은 불안만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 제가 먼저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연금 감액 기준 변경, 앞으로 나올 개정 소식까지 제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 출생 연도만 남겨주셔도 내 상황에 맞게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